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한 표, 재외선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표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제 국민도 우리 국민이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술상의 이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옳다는 것이었죠. 재외국민은 포기하지 않고 주권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도 누구나 외국에서 투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2007년에 재외국민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2009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2년부터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재외국민의 권리, 재외선거. 특히 2017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투표율 75.3%라는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재외선거는 우리에게 그리고 재외국민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재외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재외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민 여론을 너무 국내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를 함으로써 내가 외국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소속감이 더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크게 네 가지 요소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실현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참정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2007년에 재외국민을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 그리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있는 관련 규정이 헌법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재외선거가 도입이 되게 된 거죠. 두 번째 요소로서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재외선거가 도입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정치 선진국으로 진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평가하는 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외선거 도입은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수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한 50여 개국 국가에서 선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선거 전문 관리 시스템을 배워서 그 나라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재외선거 도입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제외 국민의 권익신장과 자긍심, 애국심 고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제외 선거 제도 도입으로 제외 국민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제외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제외 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제외 국민의 권익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네 번째 요소로서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외 국민을 위해서 선거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사실상 국가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고 깨끗한 재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코리안 네트워크가 국민화학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외선거는 정치 참여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세아니아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호주의 재외선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호주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선거에 대한 재외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주한 호주 대사를 만나봤습니다. Australia's electoral system is well entrenched. We were one of the first countries in the world to have universal suffrage, allowing every single citizen to vote. That started from early 1900s, so we've got a long history of participation in elections. In fact, in Australia, I think it's almost seen not just as right, but also as a great opportunity to voice your views in the process of casting your vote in elections. So Australia's got a long history of a democratic system, democratic electoral process, and it's part of our fundamental institutions in Australia's democracy. 지난 5월 호주의 총선이 실시됐는데요. 11만 명의 호주 재외 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호주의 선거는 의무투표제입니다. 호주 국민이라면 권리를 넘어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벌금은 약 $20, 한국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호주 사람들에겐 선거는 투표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For me personally, as the ambassador here in Korea, in the lead up to the last federal elections, I took a photo of me personally casting my vote, a postal vote, here at the embassy. When you vote in Australia, on election day, it's almost like a festival, a party atmosphere. You go to the electoral booths, which are usually at schools or public institutions, and there's usually a sausage sizzle or a barbecue, and citizens almost have a sense of fun in casting their votes. 호주의 재외선거는 재외 국민에겐 하나의 문화 행사와도 같습니다. 재외 국민을 결집시키고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That even when you're overseas, you feel that you're doing your duty when you come to the embassy or cast your postal vote, that you are indeed part of the Australian democratic process. I would love to hold a sausage sizzle here to recreate that Australian election day atmosphere, but unfortunately I don't think we can do it here in the embassy. 시민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 프랑스의 재외선거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참정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가 그만큼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재외선거는 1920년대 식민지 개척을 위해 군인과 정치인을 식민지에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 박해로 인해 해외로 망명한 재외국민들이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외선거가 활발해졌는데요. 1961년에는 군인이나 정치인을 비롯한 일반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60년대 처음 그 재외선거를 진행할 때는요, 아직 해외 투표소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국에 와서 투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서 투표하게 하는 위임 투표 제도가 발전되게 됩니다. 대리 투표는 프랑스가 갖는 상당히 특이한 제도인데요. 그거는 지금 또 대리 투표라고 이야기하는 위임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투표권을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하는 거죠. 프랑스는 1976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해외에 재외선거 투표소를 설치하는데요. 현재는 투표소에서의 직접 투표, 우편을 통한 투표, 그리고 대리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외선거 특징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외 선거구입니다. 프랑스 해외 국민은 하원 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해외 선거구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표를 선출해서 하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되죠. 두 번째로는 해외 국민들이 자신들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일찍이 20세기 초반부터 1920년대에 벌써 이미 재외 프랑스인 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1936년도에 국가로부터 정식 단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에 국가의 여러 단체, 경제사회위원회라든지 여러 국가기구의 재외국민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재외선거는 1955년에 시작됐습니다. 군인이나 선원,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죠. 이로부터 약 30년 후 1986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 시민에게도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각 주가 자치권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투표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재외선거, 대상선거는 대통령 선거,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선거 등 연방정부와 관련된 모든 선거가 해당이 됩니다.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각 주마다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대상이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죠. 미국에서 재외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방문을 해서 연방 우편 신청서를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공관에서는 직접 작성한 연방 우편 투표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거주했던 선거위원회에서 우선을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 등록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주정부 또는 지방선거에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다양한 투표 방식 등 세계 재외선거의 형태는 다르지만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중요성은 같습니다. 스페인 거주 18년 차 정주환 씨는 바르셀로나에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재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참여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냈는데요. 바르셀로나에 처음 갔던 때가 시기적으로 한국은 그때 당시에 광우병 때문에 촛불 집회라는 걸 처음 대학생들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다음 날 한국 뉴스를 보면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친구들은 다 저기 있고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너무 평화롭구나. 근데 한국보다 제2국민들이 투표를 어쨌건 한 열흘가량 먼저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투표했다는 사실을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야 저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뭐 쉽네 라고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기왕이면 영상으로 찍어보자까지 된 거였고 그때 같이 여기 이렇게 방금 액자 잠깐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부터 이제 담았거든요. 계단을 내려가고 터미널로 가고 하는 모습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시 59분 버스였어요. 지금은 바르셀로나에도 투표소가 있지만 당시에는 투표소가 있는 마드리드까지 버스로 꼬박 8시간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24시간. 국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투표 여정이었죠. 힘들지만 보람찬 현장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주환 씨의 재외선거 투표 과정은 재외국민의 투표를 향한 열정을 대한민국에 알리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 팬클럽 활동 어려서부터 했었는데 이승환 씨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 투표 영상을 찍은 게 우리 팬이라는 소식을 건너 들었는데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라고 이제 트위터 마찬가지로 트위터 계정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저랑 같이 팬클럽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따로 메시지를 주셔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주소 알려주면 내가 뭐라도 하나 보내주고 싶다 이런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주소를 답변을 드렸고 한참 후에 이제 각종 CD, 굿즈 이런 것들 이제 사인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뜻깊은 기억이죠. 그저 투표 한 번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주환 씨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재외선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왜 국외에서도 투표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재외선거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유일하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투표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 한 표는 작지만 우리 모두의 한 표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되게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것만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표 한 표 모여서 여러 표 되는 거니까 다들 기왕이면 투표에 참여하셔서 지지하는 후보한테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기분 좋거든요. 투표하면 별거 아니지만 투표하면 기분 좋으니까 그 기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3만 명의 재외국민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중 땅그랑 지역에 가장 많은 재외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에게 있어 재외선거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는데요. 주말이면 항상 3대가 같이 나들이를 하곤 하는데요. 투표도 다 함께 가서 참여하였지요. 할아버지인 저는 선거위원회에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손자 손녀는 구경을 온 셈이죠. 손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국민의 거리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였습니다. 오세명 씨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3대가 참여했습니다.
또 땅그랑 지역의 한인 회장으로 재외선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의 진행을 도왔는데요. 투표용지 인출 방법부터 하나하나 수없이 교육하고 반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히 투표를 하러 온 교민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마랑이라는 지역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너무 일찍 도착하셔서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8시에 문을 열고 첫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신사분은 다리를 다치셨는지 목발을 짚고 오신 분도 있었고요. 현장 작업을 입고 2시간 넘게 달려와 투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마지막 날 잠시 낮잠을 주무시다가 깊은 잠이 드는 바람에 5분 전에 머리에 까치집을 짚고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오셔서 투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온 엄마도 계셨답니다. 먼 길을 달려서 혹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잠시 생업을 접고 인도네시아의 재외국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투표소로 달려왔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타국에 살면서 한국에 관해서 모든 것이 그립고 반갑게 됩니다. 선거라는 중대한 국민의 권리를 타국에서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투표에 참여한 만큼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제 국민의 힘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에 계시는 제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에 전달하는 방법, 바로 재외선거입니다. 분명 국내에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통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긍심을 느낍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대비해 오는 7월 8일 전 세계 171개 재외공간에서 모의투표가 실시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재외선거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2017년 3월 31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셔서 영구명부에 등재가 되신 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구명부 제도는 재외선거인이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직전 선거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선거인은 새롭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 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던 선거인입니다. 이번 선거에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영구명부 등재 여부 확인 메뉴를 통해 조회하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재자로 확인이 되신 선거인께서는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외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유권자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부재자 및 제외 선거인으로 신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외 선거인 및 국외 부재자 해당 메뉴를 접속해 유효성을 검증하고 신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고 신청을 완료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인데 실수로 국외 부재자로 신청했습니다. 재외선거인 신청을 다시 하려 했더니 이미 등록되어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재외선거인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 신청 대상인 선거인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는 등 착오로 신고 신청을 한 경우 접수 공간에서 접수 전에는 같은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에서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철회 신청을 이용하여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철회 신청이 완료된 후 다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재외선거. 국민의 권리를 이행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상과 재외국민의 자긍심은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프랑스가 혁명으로 이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제 또 뭐 선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 사회 관련한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느낌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제외 국민들은 한국에서 떠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치 한국과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어떤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요. 더불어서 또 그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그동안 제외 국민들은 누릴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 한국에 있는 그 선거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얼마 전에 열리면서 그때부터 좀 더 우리 제외 국민들도 이제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계의 어느 곳에 있어도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I think voting is about your status as a citizen in a society. That you are an individual, but also you have a responsibility to the state and the country. And engaging through the electoral process is you, not just as an individual, but as a part of a state, and exercising that right, but also your voice.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part of any modern nation state. Voting is a right, a responsibility,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future of a country. Good luck to all the Korean voters overseas as you prepare to vote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April next year. 재외국민 투표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재외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정책에, 공약에 반영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외 국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거와 달리 재외선거는 투표소가 멀리 있고 원거리에 있고 저희 국민들께서 참여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또 소중한 권리 행사해 주시는 게 또 국내 정치 발전을 위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서 소중한 본인의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면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저희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